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K바이오스퀘어 사업은 현재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첫 관문인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유치 구상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못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지원을 약속했던 충청북도의 K바이오스퀘어 사업. 카이스트 캠퍼스와 연구단지, 기업을 유치해 양성되는 인력을 즉시 신약 개발 등의 과정에 투입해 오송을 바이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6천억 원대의 부지 매입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또 3단계로 나눠 먼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이후 기업들을 유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1단계인 카이스트 캠퍼스의 일부 유치마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바이오 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 오송 캠퍼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9월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예산 절감 또는 기업 유치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바이오 인력 체제의 문제점, 그에 대한 극복 방안 또는 AI 활용 데이터 관리 방법 등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서 계속 계획을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에도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한 K바이오스퀘어 사업. 충북도의 면밀한 계획 수정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가 단양을 비롯해 전국 14곳의 댐 건설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양구는 정부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 후보지로 발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수몰의 아픔을 겪었던 단양 지역 주민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 8경 중 3경과 서남 계곡을 품은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수려한 비경으로 단양군 대표 관광지인 이곳에 댐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화교에서 직선거리로 700m 상류 부분에 들어서는 단양천댐은 높이 47m에 길이는 3,800m로 2,600만 톤의 저수용량을 갖춘 용수 전용댐으로 건설됩니다. 정부가 단양천댐을 비롯해 전국 14곳에 이른바 기후대응댐 건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댐 후보지는 단양을 비롯해 강원 양구 등 한강의 4곳, 예천 등 낙동강의 6곳, 섬진강의 2곳, 금강과 영산강의 각각 1곳씩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10년 뒤쯤 완공되면 연간 저수용량은 3.2억 톤, 생활 공업용수 공급량은 연간 2.5억 톤에 달합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이곳 소서남 오토 캠핑장을 비롯해 휴양림과 야영장 등 이곳 일대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매년 오거든요, 여기를. 그만큼 좋고, 공기도 좋고, 모기도 없고, 청정지역인데, 이런 데가 댐이 건설이 돼서 수몰이 된다면, 우리 국민으로도 그렇고, 여러 입장에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근 30여 가구도 수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미 수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단양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단양 군 소재지에서 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이주민이었는데 또다시 땅이 수몰이 돼서 이주를 한다 그러니까 황당스럽고 굉장히 서글픕니다. 단양군은 산업용수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단양군과의 어떤 협의가 없었고 또 다른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선정된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좀 지역 정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고
정부는 뒤늦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충청북도 명예도지사로 재위촉했습니다. 2003년 현대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현정은 회장은 국내 승강기 제조 1위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충주로 이전하는 등의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가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에서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5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1,703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8,6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감소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과 매출은 각각 83.1%와 15.3% 하락했습니다. 주식회사 원건설이 2024년도 충북 지역 종합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원건설은 2024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3,779억 5,300만 원으로 도내 종합건설업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대흥건설로 2,767억 1,100만 원, 3위는 주식회사 대원으로 2,740억 6,80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밖에 일진건설산업과 대우ST, 인종합건설, 삼보종합건설, DW대원, 두진건설, 지평토건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주 지역 법정 금연구역이 211개소로 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학교 시설의 경계선 30k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변경사항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천구는 저출생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군수는 연도별로 저출생 고령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혼과 임신, 출산, 다자녀, 노인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5명 안팎의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정책 발굴과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내 성면 제거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299억 원을 들여 42개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는 등 2026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해 성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도내 학교 건축물의 성면 제거율은 75.6%입니다. 청주 대성고등학교 축구부가 57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대성고는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서울 보인고를 만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성고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 영등포 공고를 만나 오늘 결승전을 치르고 승리할 경우 6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40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20분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자해하겠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인과 금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